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영어문학과 코퍼스연구소 정채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한 영어 교육 옥스포드 리딩 트리에서 Beef, Chip and Keeper Stories를 가지고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저 말고도 인천대학교 코퍼스연구소 글로벌 창의 영재교육연구실 정채환 교수님, 정영욱 교수님이 계십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2021년 교육문화연구라는 학술지를 통해서 지난 8월 31일에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그 내용을 약간 보완하고 요약해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영욱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영옥입니다. 지난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술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21세기의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기술을 크게 기초문해와 역량, 인성 자질로 구분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핵심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기초문해, 이 기초문해에는 문해, 수해, 과학문해, ICT 문해, 재정문해, 문화 및 시민문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복잡한 어떤 상황들에 처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해서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을 중요한 역량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창의성, 주도성, 일관성, 적응력, 리더십, 과학 및 문화로 구분하여 인성 자질에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요. 오늘의 발표는 기초 문해에 있어서 문해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문해는 기타에 있는 역량이나 인성 자질에 있는 세부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국가의 인재로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어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EFL 환경에서는 목표어인 영어에 대한 노출의 시간과 양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장을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또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분석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기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읽기 교육을 강조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원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원서 교육은 아무래도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원어민들의 실제적인 어떤 표현들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독서력이 증가될 것이고 책을 통한 상상력과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을 상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원서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서 교육에 있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옥스퍼드 리딩 툴이라고 해서 이 북 시리즈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1986년에 24권을 출간하면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800여 권 이상의 책들이 출간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36년간 130여 개 국가에서 15개 언어로 3천만 명 이상이 읽은 세계적인 아동 도서 시리즈인데요. 옥스퍼드 리딩 트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북 시리즈들이 있고 이 북 시리즈 가운데 하나가 Beep, Chip and Keeper Stories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이 ORT 대표 리더스북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CK 시리즈라고 일명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쌍둥이인 비프와 칩, 키퍼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견 센터에서 데리고 온 애완견 플러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하는 생활적인 이야기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처음에 유도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 뭐 중국, 일본, 호주, 프랑스,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의 문화적인 내용들도 담아내면서 독자인 학생들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그러한 북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K 시리즈는 단계별로 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페이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어 수도 증가하고 문장도 증가하는데 문장이 길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접하게 되기 때문에 책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 단계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학교에서의 생활들이 다루어진다면 5단계 이후에서는 매직키를 통해서 이제 모험의 세계로 떠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이와 같은 모험에 같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재미가 굉장히 높은 북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BCK 시리즈는 앞부분에 1단계에는 글자가 없이 그림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에서 책을 분석할 때는 1단계를 제외하고 1+부터 9단계까지 총 204권의 책을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 발표의 주제이기도 한 원서 읽기의 유용성이 무엇인가를 탐색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과연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언어적인 측면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맞춰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문화적 측면의 첫 번째 사례는 The Wobbly Tooth인데요. 이야기에서 아빠와 엄마가 키퍼의 흔들리는 이를 뽑아주려고 하는데요. 어린 키퍼는 이를 뽑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 부딪히는 바람에 흔들리는 이를 삼키게 됩니다. 키퍼는 이를 삼킨 것보다도 이를 가져가는 요정이 주게 될 보상에 대해서 받지 못할 것을 너무너무 실망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은 이렇게 실망하게 된 키퍼에게 동전을 선물하면서 이야기는 훈훈하게 끝나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빨 요정이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권 학생들에게는 조금 낯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유치를 뽑는 아이들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뽑아서 베개 아래에 두게 되면 이빨 요정이 밤새 다녀가면서 베개 밑에 동전이나 작은 선물을 놓아둠으로 해서 아이들이 약간의 공포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이빨 요정에 관한 이야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지붕 위에다가 빠진 이를 던져 놓으면 까치가 물어가서 새로운 이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하고 다른 문화의 유사한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문화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키퍼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유치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가족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보살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의 두 번째 사례로는요, The Jumble Sale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대청소를 하게 되면 집안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키펀의 가족 역시 한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점불 세일에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키퍼와 칩 그리고 비프는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물건들을 차마 팔 수가 없어서 다시 되가져 오는데요. 아마 우리들도 생활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 또는 한때 가지고 놀았거나 사용했던 물건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 그 부분들을 이웃과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글을 읽어봄으로 해서 재활용에 대한 생각과 또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또한 환경 보호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적 측면의 세 번째 사례로는 더 웨딩입니다. 이모의 결혼식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된 윌마와 윌프의 이야기인데요. 이모 결혼식에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게 될 것을 너무 기대하고 있는 윌마와는 달리 생각하기에도 싫은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게 될 것에 불평하는 윌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말발굽을 들고 있는데요. 영미권에서는 말발굽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말발굽을 거꾸로 들었을 때 그 거꾸로 든 말발굽 안에 복이 깃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 측에 들러리가 서게 되는데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 결혼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들러리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 또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린 학생들이 접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결혼식의 풍습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화적 측면의 네 번째 사례로는 뉴 트리즈인데요. 아빠와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이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친구들이 다양한 나무들도 심어보고 그 심은 어린 묘목에 각자의 이름표를 달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애완견 플로피는 가장 소중한 뼈다귀를 또 심어보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연을 생각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죠. 가까운 곳에 가서 어린 묘목들을 심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 되새겨 볼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 다섯 번째 사례는요, Chinese Adventure인데요.
주인공들이 할머니의 그 생신에 꽃병을 선물하게 됩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선물한 꽃병을 깨뜨리는데 그때 마침 매직키가 그 빛을 내면서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모험을 떠나게 된 곳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이제 자금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외부인이 나타나자 황제는 외부인들을 감옥에 가둘 것을 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마침 황제의 큰 화병을 훔치고자 하는 도적들을 보게 되고 또 그 도적들을 잡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자금성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국만의 어떤 문화재가 아니라 세계가 보존해야 될 문화재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건립이 되어 있는 창경궁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해야 될 것들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문화재들이 어떻게 건립이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언어적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BCK 시리즈와 같이 아동 학습자들이 읽기를 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리더스북 같은 경우에서는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갔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어휘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어휘들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빈도 어휘에 대한 학생들이 친밀도가 높아지고요. 또한 단어를 보자마자 식별하고 읽을 수 있는 사이트 워드에 관해서도 학생들이 되게 굉장히 수월해질 수도 있고요.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까다로운 그런 단어들도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서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으로는 정확성과 유창성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트 워드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각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어린 학습자들,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음이라든가 철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적 측면의 두 번째로는 파닉스일 텐데요. 영어는 다 철자와 소리의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따라서 파닉스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This is cheap에서의 cheap 발음과 No, it's a sheep에서의 sheep의 발음을 봤을 때 CH와 SH를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이후에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철자가 나타났을 때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또한 언어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패턴의 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어의 반복도 있지만 문장의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BCK 시리즈 중에 5단계 이후에 매직키가 이제 드디어 등장할 때쯤에 이야기마다 이와 같은 5개의 표현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와 같은 표현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발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new trees 같은 경우에 보면 이와 같이 Dad gave a tree, he put it by the shed. Chip gave a tree, he put it by the stream 이라고 해서 같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단어들을 바꾸지만 문장의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장을 계속적으로 읽는 훈련을 통해서 읽기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발음에 있어서도 반복된 단어의 읽기를 통해서 문장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측면의 네 번째는 일상생활 표현인데요.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무엇을 하시오라는 명령의 형태일 거예요. 이 명령의 형태 중에서도 이와 같이 일반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의 형태와 비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의 형태, 그리고 부정어로 시작하는 명령문의 형태 등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학생들이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워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서 쓰는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책을 읽을 적에 보다 수월하게 발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생활 표현 중에서 진행형의 형태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행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나 또는 한 명일 경우에 이와 같이 복수에 대한 형태와 단수에 관한 형태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에는 이와 같이 행위자가 한 사람이냐 여러 명이냐에 따라서도 이와 같은 패턴을 쓸 수 있구나를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고요. 또한 과거 형태의 경우들도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라고 하는 시제, 때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말과는 조금 다르게 영어에서는 수동태 형태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 문법적으로 수동태를 배우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수동태는 뒷부분에서 주로 고학년에서 교육이 되고 있지만 BCK 시리즈에서는 이야기의 전편에 걸쳐서 이와 같은 수동태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읽는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이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때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고요. 또한 이와 같은 수동태를 자주 발화를 하면서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학습적인 효과들 또한 병행할 수 있고요. 비교급의 형태라고 해서 어떤 상태가 변화하는 이와 같은 경우, 그리고 비교급, 비교급의 형태를 씀으로 해서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에 대해서 자주 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서 읽기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이들이나 또는 다른 주변 인물들의 감정들을 나타내는 기쁨이나 슬픔 혹은 놀라움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감탄문이에요. 이 감탄문이 실질적으로 영어를 발화하는데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적절한 포인트에 이와 같은 감탄문의 형태들을 봄으로 해서 아이들도 굉장히 무의식 중에 이와 같은 표현을 발화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장점이 하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측면에서의 이제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제에서 보여지다시피 소유격이라든가 또는 분사라든가 의문문, 감탄문 또는 이제 전치사들의 여러 가지 쓰임이나 의미, 용도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원서 읽기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만나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에 더욱더 접근하기가 용이해질 텐데요. 이 부분 원서 읽기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면서 아무래도 교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지점이 학생들에게 적정한 수준이 무엇일까,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런지 혹은 아주 수월하게 시작을 할런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테고요. 분량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또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적어도 원서 읽기라고 하는 부분, 원서 수업이 풍부한 언어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소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므로 해서 목표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 습득과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서는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BCK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영미권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고 서로 이질적인 행동의 양식이라든가 사고방식을 볼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 원서를 통해서 나라마다 통용이 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원서 읽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덕목들, 배려라든가 인내들에 대한 가치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BCK 사례에서 보았듯이 단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 구조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문해력의 향상이라는 부분들을 아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원서라고 하는 자체가 풍부한 언어 입력어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서 안에 있는 언어적 요소들, 뭐 어휘나 또는 구문 문장 등 이런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목표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어떤 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서는 읽기뿐만이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 쓰기라고 하는 언어의 4가지 능력을 개발하는데 정말 풍부한 의미 있는 자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그리고 원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력을,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나가는데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본 발표를 통해서 작은아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